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반 회사에서도 나중에 들어온 후배 사원이 먼저 승진하는 경우가 뭐 왕왕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뭐 장유유서라는 걸 잘못 해석해갖고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이 최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보니까 계급에 직급에 관계없이 나이 갖거나 혹은 먼저 들어온 것 갖고 따지려고 하는데 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이제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소위 달고 처음 소대장을 나갔을 때도 우리 소대의 가장 그 옛날 말로 고참, 요즘 말로 이제 선임 병장 2명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그 25세 나갔는데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는 군대 생활을 이제 그 31개월, 2개월 할 때인데 또 군대를 좀 늦게 와갖고 나이가 많았는데 저는 제 부하니까 저는 이제 하대를 하는 것이고 거기는 저한테 이제 제가 상관이니까 존댓말을 쓰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더 철이 들고 계급이 더 올라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계급이 올라가고 경험이 서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어색한 것이 많더라.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직 생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특히 군대라는 것은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사관학교 출신이라 하더라도 저보다 선배가 저보다가 진급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제 후배가 저보다가 진급이 먼저 되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잘 받아들여 갖고 서로 그 상호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네 인관 선배인데 내가 군대 먼저 왔는데 이거 갖고 따지면은 답이 없다. 답이 없고 결국은 계급이 높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대령 2명이 이제 같은 동기생인데 한 사람은 바로 장군으로 이제 진급 발표가 났고 아직 달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은 이제 대령인 거죠. 진급이 안 돼 갖고. 근데 이제 진급이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진급 발표 난 게 어제니까 오늘 회의하는데 같이 모였는데 고대령하고 아마 진급한 동기생이니까 불렀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까는 듣는 고대령이 야, 박대령, 대령이 같은 대령이냐? 이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순간에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아직 단 게 아닌데,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그냥, 야, 뭐, 고대령, 박대령 부르던 사이였는데,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 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 박대령이 이제 또 진급을 또 해서, 최종 계급에 갔을 때는, 박대령이 최종 높은데 제일 먼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먼저 했던 야, 뭐, 같은, 그건 줄 알아! 했던 이 동기생은, 이까지 못 간 거죠. 못 가고, 뭔가 자리를 마치고, 어딘가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야. 자기 그 동기생 밑에. 주변 사람들은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귀추가 주목되죠. 제일 높은 동기생이 옛날 자기를 우습게 알았던 이 사람을 과연 받을까? 안 받을까?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이 가장 높게 되어 있는 박대령이 워낙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 갖고 야, 오라 그래. 이렇게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간 살아가면서. 같이 근무는 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아마 이 처음에 좀 이렇게 동기생인데 먼저 장군 진급했다고 우습게 봤던 이 사람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다. 그럼 뭐 일이 제대로 됐겠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병사가 사고 나는 건 잘못된 거죠. 군대는 이제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가 지휘관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대대장 할 때, 우리 병사가 휴가를 나가갖고 여고생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래, 이제 이게 유수의 보도가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유수를 접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접했는데, 저 위에 이제 별 4개 다신 분이, 야, 그 대대장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직캠에서 빨리 잘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잘리는 사람들이 뭐 더러 있었어요. 그 뭐 저도 잘려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숙명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그걸 뭐 보직해임 시키려고 그러면은 뭐 징계를 주고 하려면은 사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불러갖고 무슨 그 회의를 해야 되는데 통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에 그 징계 담당하는 참모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혼내려고 부르지 않습니까? 했는데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갖고 제가 주기적으로 사단에 전화해서 빨리 정리하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군사령관이 이제 대대장을 보직해임 시키라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거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인사법에는 대대장 중령의 생사였dal고 보직해임을 시키고 하는 것은 사단장한테 주어진 권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2단계 상급 지휘관인 군사령관이 이제 자꾸 개입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우리 사단장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셨는가 봐요. 예. 군사령부에 이제 별 한 개 다른 그 담당 장군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는 법적으로 내 관할 업무고 내 권한인데 왜 자꾸 위에서 콩나라 판나라 그러냐. 난 그렇게 못한다.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징계를 안 받고 넘어간 거죠. 제가 대대장으로서 평상시 우리 병사들 휴가 가거나 외출 나가갖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뭐 다 교육을 해요. 중대장도 그날 신고받으면서 교육을 하고 내보냈어요. 그럼 딱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대장이 과연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뭐 정리가 된 부분도 있지만은 여전히, 군에 어떤 그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이유 불문하고, 특히 이제 정치권 이런 데에서 물론 어떤 그 이번 같이 뭐 사망 사고가 나고 이러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렇지 않은 일까지도 군 관련된 것이 어떻게 보도되고 이러면은 그 위에 높은 지휘관들이 혹은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갖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아까운 인재들이 너무 일찍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한번 했던 것이죠.